오늘은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는 죽음의 맨 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또다시 현재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처럼 임종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과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죽음의 순간,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일일 텐데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때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웅장한 공연의 커튼이 내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뜨겁게 느끼면서 육체와 이별하게 될까요? 임종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종 전 일어나는 대표적인 6가지 증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면 시간의 변화. 임종이 가까워지면 길게는 약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수면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깨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4일을 내리 자다가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마치 혼수 상태처럼 잠만 자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사람은 잠을 통해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임종 전 환자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서서히 느려지며 체내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유 없는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의식이 항상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맑을 때 하고 싶은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종 전의 피부 변화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가운 피부, 혈액순환이 감소하면서 손과 발, 얼굴 등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창백해지는 피부,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피부가 창백해지고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종, 신부전이나 체내 액체 이동의 변화로 인해 손과 발이 붓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조한 피부, 신체 대사가 감소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이 점차 기능을 잃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뚜렷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뇌가 순간적으로 활발해져 가족들을 또렷하게 알아보고 초점을 잃었던 눈에도 힘이 생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천장이나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임종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호흡은 체인스톡스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몰아쉬다가 잠시 멈추는 패턴이 반복되며 이는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 목의 근육이나 가슴 근육을 많이 사용하며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래를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해 목에 분비물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소리로 영어로는 죽음의 딸랑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몸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배출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입이나 목이 건조해지고 입술과 혀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종 전에는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육의 힘이 서서히 풀리면서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변과 배뇨 조절이 어려워지는 변실금 증상이 생깁니다.
대변의 양이 많아지는 반면 혈압 저하로 인해 소변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드린 증상들은 죽음의 접근과 더불어 몸과 정신의 변화를 나타내며 죽음의 문턱에서 받아들임과 평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의식이 있을 때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20년간 간호사로 일해온 김미옥 씨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폐렴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남겼던 탓에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수소문한 끝에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용서할 테니 이제 편안히 가세요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비로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일 것입니다. 가족 중 소중한 누군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되면 모두 경황이 없지만 누군가는 꼭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조에 가입했으면 가입한 상조에 연락하면 되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장례 절차와 조문객 접대, 낙대한 장례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4, 즉 5명 중 4명은 상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상조 회사 중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오늘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위 상조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이 들어 모르면 바보가 되는 장례 준비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불제와 후불제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나요? 먼저 선불제의 경우 말 그대로 미리 상조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보험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120회 월납으로 총 납입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인데요. 그러나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입 시 가전제품 증정이나 휴대폰 할인 등을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혹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막대한 금액을 내는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중에 업체가 폐업하면 납입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곳의 상조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니 선불제 상조를 함부로 가입하기 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후불제 상조입니다. 후불제의 경우 낮은 금액대부터 높은 금액대까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어 가족들이 예산에 맞춰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상품들을 포함하지 않아 비용을 훨씬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더 투명한 비용으로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불제 상조는 가족들에게 큰 안심을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심지어 현재 선불제 상조를 이용 중이더라도 후불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 상조에서는 후불제 전환 비교 서비스도 제공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이 있는데 굳이 상조가 필요한가요? 이는 웨딩 플래너 없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장례 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빈소에서 1, 2시간 정도 들러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반면 상조의 장례 지도사는 장례 첫날부터 발인 날까지 영혼과 유족을 위로하는 순간까지 늘 함께합니다. 장례식장을 끼고 장례를 진행하면 물품과 식비 등을 고려했을 때 상조보다 기본적인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기본 용품 단가의 차이. 예를 들어
상조에서는 10만 원 하는 수의가 장례식장에서는 기본 4,050만 원에 달합니다. 수의 가격만 봐도 45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조는 식비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례식장은 식비가 많이 나올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수십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들이 경황이 없다 보니 물품 선택 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상조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정직하고 합리적인 상조 업체 고르는 방법. 결론적으로 정직하고 합리적인 후불제 상조에 맡기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상조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믿고 맡길 만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상조 업체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격 정찰제를 활용하는가? 장례용품 강매, 노자비, 수고비 강요 등 추가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최저가를 표방하며 고객을 유인한 뒤 추가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의 상조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장 259만 원, 무빈소장 159만 원, 일반장 359만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품목을 공제하는가?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공제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 제공한다는 부정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상조는 이러한 부정적인 관행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상조와 함께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소중한 누군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모두가 경황이 없지만 누군가는 꼭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조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상조에 연락하면 되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장례 절차와 조문객 접대, 막대한 장례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4, 즉 5명 중 4명은 상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상조 회사 중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오늘은 합리적인 고의 상조 서비스를 소개하며 나이 들어 모르면 바보가 되는 장례 준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불제와 후불제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먼저 선불제 상조는 말 그대로 미리 상조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통 120회 월납으로 총 납입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시 가전제품 증정이나 휴대폰 할인 등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혹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많지만 막대한 금액을 납입한 것에 비해 받는 혜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도중에 업체가 폐업할 경우 납입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곳의 상조 회사가 폐업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후불제 상조입니다. 후불제는 낮은 금액대부터 높은 금액대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가족들이 예산에 맞춰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상품을 포함하지 않아 비용을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장례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현재 선불제를 이용 중이라도 후불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 상조는 후불제 전환 비교 서비스도 제공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상조가 꼭 필요할까? 장례식장만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웨딩 플래너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빈소에서 1, 2시간 머물며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반면 상조 서비스의 장례지도사는 장례 첫날부터 발인 날까지 그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족들이 경황이 없을 때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상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 용품 단가의 차이. 예를 들어 상조에서는 10만 원에 제공되는 수의가 장례식장에서는 40, 50만 원에 제공됩니다. 상조 서비스는 식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반면 장례식장은 식비가 많이 나올수록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물품 선택 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바로 상조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상조 업체를 고르는 방법. 결론적으로 정직하고 합리적인 후불제 상조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상조 업체 중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가격 정찰제를 활용하는가? 장례용품 강매, 노자비, 수고비 강요 등 추가 비용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최저가를 표방하며 유인한 뒤 추가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의상조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사용 품목을 공제하는가?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공제하거나 대체 제공하지 않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상조는 불필요한 상품을 포함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상조 업체 중에는 하청, 재하청 구조로 인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의상조는 24시간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엄격히 선발된 장례지도사를 통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온전히 애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도 변동 없는 금액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슬프지만 누군가는 꼭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합리적인 고의 상조를 통해 사전에 장례 준비를 해두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히 보내드리는 가장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의 상조 0266669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빌어야 했던 잘못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삶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모든 죽음은 슬프지만 슬픔 속에서도 행복하게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입니다. 글을 쓸 때 마지막 문장을 먼저 생각하면 흐름이 일관되고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좋은 글 한 편.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늙음이며 무엇이 죽음인가. 현재의 행복을 최선을 다해 살며 늙음은 익숙해진 삶의 안정이고 죽음은 영원히 쉬는 것이다. 사람도 열매를 맺고 늙고 병들며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